자, 이제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 두 개 관련 기준에 이제 먼저 정리할 거는 신고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신고 기준. 자, 기준은 이제 크게 이제 신고와 허가 기준 중에서 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에 관련해서 신고 기준에 관한 걸 정리하는데, 일단 신고 기준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첫 번째 용도 변경에 가보니까 신고 행위 관련해 이제 보시면 대상이 되는 부분이 나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일단 복리시설은 두 가지 정도 구분하실 게 밑에 가시면 답번에 복리시설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그리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크게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이라는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신다냐면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아파트 단지에는 뭘 생각하신다죠? 상가에서 그 상가란 표현을 여기는 쓰지 아니하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와 입주자 공유인 공유아니라는 것은 공동 소유 관계가 있다. 이면 복리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게 경로당, 놀이터 정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여기는 단지 내 상가 개념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1번에 나번 입주자 공유는 복리시설의 신고 기준을 가보니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일단은 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다만 밑에 나와 있는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이때는 이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뭐하더라?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원칙은 이제 부대 입주자 시설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용도를 변경하는데, 방가로 1과 방가로 2의 경우는 여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해서 가면, 지문은 지금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관한 걸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1종, 2종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여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1, 2종 간의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하는데 대신 2종에 가보면 용도 변경에서 제외되는 대상 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적용 제외되는 대상 시설이 보시면 청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입니다라고 해서 청포 판매소에서부터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1, 2종 간의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1번, 2번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1, 2번의 경우라면 여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라고 해서 용도 변경 관련 나번에 부대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정리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답번에 이제 가보면 답번은 지금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여기도 신고 기준에 가보니까 답번이라는 것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있어서 신고 기준은 지문에 방가로 1과 방가로 2로 나눠졌는데, 방가로 2를 봅니다. 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영리 목적을 한정한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시설을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로만 뭐하더라?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필수 시설은 그러면 뭐냐? 현재 지문에 그러면 여기도 필수 시설이라고 필수 시설. 자, 필수 시설이라는 건 필수 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그러면 여기는 필수 시설 중에서 뭐는 아니라고 그랬던 것은 두 가지가 빠져요. 그럼 두 가지라는 거 필수 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그러면 필수시설 중에 뭐하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이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외합니까?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여기 경로당은 용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아닌 즉 제외한 시설을 시공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럼 필수 시설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보조자료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보조자료 문항 번호 3번을 갑니다. 3번. 자, 필수시설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보시면 필수시설이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해당 공동단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3번에 지금 다 보시면 주민공동시설인데 지금 필수시설은 여기 보신 대로 필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보신 대로 주민공동시설 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1, 2, 3번에 따라서 세대 수별에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중에 필수시설로 꼭 설치할 대상 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세대 수별로 가보니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를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다. 그래서 세대 수별에 따라서 이 150은 둘, 300세대는 셋, 500세대 6가지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시설 중에 무엇은 용도 변경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경로당 어린이집은 용도 변경 대상에 제외한다. 아니라고 그랬으니 이거를 제외한 그 외 필수시설이 용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문 방가로 1번 다시 한번 먼저 그 내용을 확인했으니 자 다시 다번에 방가로 1번에 신고 기준을 가보니까 자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의 저감원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듯이 이 경우 필수시설은 뭐예요?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동의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동의요건에서 가번에 가보니까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용도로 근로자 휴게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거는 동의가 얼마가 필요한 게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동의 얼마 요건을 갖춰서 신고로 가능합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여기 있는 방가로 1번에 관한 방가로 1번에서 허가기준 신고 기준 중에서 방가로 1번 하나 잠깐 확인했고요. 자, 방가로 2번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관련 법령 규정 55조의 2랑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 적합하지 않다란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된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로 출발을 해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공고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용도 변경하는데 여기서도 뭐는 빼겠다. 필수시설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번에 용도 변경을 할 때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의 요건이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그 밖의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뭐 하더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볼 거는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그럼 여기서 관련 면적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면적은 법에 정해 놓은 거 있어요. 주민공동시설은 세대수별에 따라 면적 산출에 관한 산정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들인데 그 면적 기준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보조자료 잠깐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조자료 문항 번호 7번에서 여기는 현재 이 보조자료 문항 번호 7번에 갔을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할 때 세대수별에 따라 산출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정했죠. 그래서 7번에 보셨을 때, 자, 7번에 1번. 자,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공동택에 주민공동 설치할 때, 그때는 면적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입니다. 2번. 1000세대 이상이라면 500제곱미터의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7회 지금 보시면 7의 1과 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산정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에서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나번하고 그리고 다번.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여러분이 복잡할 수 있는 게 좀 몇 번 들여다봐야 될 게 다번. 그래서 부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은 지금 방가로 1과 방가로 2와 같은 이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보도자료에서 여러분이 이 필수시설에 관한 범위 하나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세대수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서 두 번째 7번의 1과 2에 따른 이 기준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여러분이 몇 번 좀 들여보아야 될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보시면 정리하는데 좀 이것까지 조금 복잡한 느낌이 좀 덜 듭니다. 이제 그러면 용도 변경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고 기준이 있는 걸 확인해 봤더니 1번의 행위를 건너고 2번은 좀 전에 잠깐 확인했습니다. 개축, 재축, 재소는 여기는 허가 기준만 이제 신고 기준 없다는 것 이것도 시험에 어떠 보면 출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보고요. 자, 파손 철거로 갑니다. 파손 철거. 자, 세 번째 이제 파손 철거를 가봤던 여기도 가번하고 나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내용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일단 가번의 파손 철거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행위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1번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뭘 철거하고자 계단의 단층 철거 등의 경매 행위로서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입주자 대피 회의 동의입니다. 여기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뭘 철거하더라? 계단의 단층입니다. 계단의 단층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계단을 측면으로 봤을 때 계단이 있으면 노약자 장애인 이동하기 상당히 힘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뭘 철거해버리자. 요 계단의 단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를 더 이동할 때 계단의 이 층이 진 부분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철거해버리자. 이와 같은 계단의 단층을 없애버리자. 계단의 단층을 철거하는 행위는 이 계단의 단층을 철거하는 행위는 이때는 입주자 회의 동의 후에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동통신구내 중개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마찬가지 입주자 회의 동의를 이동통신구내 중개 설비는 보통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도 누구 동의 필요합니까? 입주자에 비해서 현재 이 계단의 단층 철거나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도 입주자 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3번의 대상이 가번입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1, 2에 해당되는 행위하고 대상이 좀 바뀝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그게 나번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바뀌어서 자, 방금 1번으로 가보면 자,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의 경비 행위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하고 이 계단의 계단의 단층 철거인데 단층 철거는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지문을 주고 계단의 단층 철거도 있지만 어디가 있나요?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공동주택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 전유 부분 내도 어떤 세대 내 면적을 들어서 평으로 잠깐 보죠. 평으로 봤을 때 세대 내 전유 부분이 100평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의 세대 내를 계단을 통해서 단차를 주어서 조금 입체적인 효과를 띠기 위해서 보통 거실이나 주방과 방을 계단 한 두세 계단의 단차를 두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세대 내에서도 이 효율적 이동하려면 이 계단의 단층을 철거하는 행위도 입주자협의 동의의 신고 마찬가지 부대 입주자 공인 보기시랑 이 계단이 어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가는데 경로당과 이 바닥과 사이 계단이 세 계단이 있다면 이 경로당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나이 드신 분이 힘드니까 뭘 제거하자 이 계단을 단층을 철거하는 행위도 입주자협의 동의라고 해서 이 계단의 단층 철거는 공동주택과 부대입주자 공인 보기시설에 등장한다는 것.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마찬가지. 철거 행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3번입니다. 3번 여기서 이제 하나 봐두실게요. 그 중에 보시면 문항의 3번입니다. 3번. 현재 보시는 문항의 파손 철거에서의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파손 철거입니다. 파손 철거. 자, 파손 철거에 관한 대상의 중에 그 중에 나번의 방가로 4번, 나번의 방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잠깐 보죠.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합니까? 입주대비 회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는 다시 보조자료로 가셔서 보조자료로 가볼까요? 예, 보조자료로 가보시면 지문은 보조자료 가보시면 지문에 보조자료로 가시면 문항번호 9번을 가봅니다. 문항번호 9번을 갑니다. 9번. 자, 보조자료 문항 지문 9번으로 갔을 때 파손 철거의 나번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과 요건 한 번 더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9번은 여기는 파손 철거에서 이 관련 규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 여기 나왔으니까 묶어서 한번 갔을 때 그리고 파손 철거의 나번의 대상과 그리고 중축 증설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기는 중축 증설에 있어서도 요 규정은 동의 적용되는데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파손 철거를 보고 있지만 차후에 여섯 번째 중축 증설에 가도 요 규정은 또 한 번 해당 규정도 동일하게 이 요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그 중에 하나 파손 철거로 보고 있지만 이 규정은 또 어디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중축 증설에 있어서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 개수 어디든 이 지금 적용되는 규정을 보니까 주택건설 규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을 그래서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규모의 몇 %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 대상 이 어느 경우든 간에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등 규모 몇 %? 1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 또는 중축 증설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대상 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인가요? 7번까지. 그래서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하거나 중축 증설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지금 문항 번호 봤을 때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그래서 1부터 7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몇 %?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 중축,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 2번 대문 담장, 공중화장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군외전화 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보안 등 자전거 보관소 또는 안내 표지판, 옹벽, 축대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문주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문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주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문주. 여기서 말한 문주라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파트 주출입구 가시면 주출입구 보실 때 보면 출입구 보실 때 아파트 주 출입구 쪽에 보시면 차량을 갖고 진입할 때 말 그대로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출입구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강남의 무슨 아파트라고 딱 이렇게 주출입구에서 하고 지금 이 세월 이 문주 밑으로 차량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아파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아파트 출입구에 출입문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끔 TV 보시면 자 강남의 무슨 아파트에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있던데 그래서 보면 아파트 주출입구에 이렇게 해서 문을 세워서 여기 위에다가 그 아파트 어떤 이름을 여기 새기면서 세운 이게 지금 문주입니다. 문주. 그래서 이 문주는 의미만 좀 확인하시면서 문주 또는 주택단지의 도로, 폐기물 보관시설, 택배 보관은 우편함,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인데 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그래서 1과 7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10% 범위 내에서 파손, 철거, 중축, 증설한 걸 뭘로 보는 겁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을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 동의 후에 뭐 할 수 있다? 신고로서 이 10% 범위에서 파손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것 9번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서 파손 철거 좀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긴 합니다. 일단 확인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체 아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신고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도 폐지도 신고 기준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중축 중설로 여섯 번째로 가죠. 여섯 번째. 자, 이제 여섯 번째 중축 중설입니다. 중축 중설 관련한 부분에 가셨을 때 보면 중축 중설은 지금 6번에 가번하고 나번인데 가번은 공동택 및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을 묶어서 박스에 가보니까 방가로 1번. 자,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 이웃치원을 중축합니다. 이웃치원을 중축한 양가로 주택건설 기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의 저가방 경우로 한정합니까? 네, 그래서 저가방 경우로 한정합니다. 한정하고요. 가로 닫고 해서 중축하거나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뭘 설치하고자 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라면 그래서 방가로 1에 따른 중축 중설 행위는 뭐가 필요하더라? 신고하고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좀 전에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파손 철거도 동의가 필요했죠. 뭐 할 때?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때도 뭐예요?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자 대비 그러니까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파손 철거하거나 또는 중축 중설할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 동의 필요하고 요건은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 확인하셔서 1번. 자, 그 다음에 지문 하나 정리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자 대상을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로 넘어갑니다. 복리시설로 여기서는 지금 나번입니다. 나번에 여기도 이제 보면 중축 중설 관련 나번과 관련해서 나번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에 여기 그 규정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가로 1, 방가로 1은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을 좀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어디 정리했는데 여기서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10% 범위 내에서 이 7가지 대상 시에서 무슨 행위할 수 있다? 파손 철거도 가능하지만 10가지 이 1부터 7에 해당되는 10% 범위는 뭐 할 수 있다? 증축 증설할 때. 그래서 아까 이거는 같이 한번 정리했었으니까 이 7가지 대상에 대해서 뭐가 10%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 중축, 중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행위하고자 하면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 동의 후에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신고하고서 행위 변경 가능하다는 것에서 1번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으로 갑니다. 순서는 바꿔 3번. 3번은 뭐 했었으니까 3번은 이제 벌써 뭘 설치하고자 할 때도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입주자 대표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손 철거나 중축 중설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주자 대표 동의라고 확인하고 여기서는 지금 방가로 2번 요거 하나 잠깐 볼까요? 3번은 뭐 하나 같이 묶어 정리했으니까 2번
2번은 주차장이 법률에 따라 뭘 설치한다는 거죠?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형 충전기. 자, 고정형 충전기하고 플러스 뭘 설치한다고 그래서 충전 전용 주차 구역, 충전 전용 주차 표현은 충전 전용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려면 이때 동의는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대표 회의 동의로서 혹여서 신고합니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요거는 보면 여러분이 이 전기자동차 무슨 충전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고정형 충전기고 플러스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했던 누구 동의, 입주대표 동의 후에 신고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2번에 관한 요것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차량을 가지고 이 경험은 누구든 한번 하셨을 건데 차량을 가지고 셀프 주유소 있죠. 셀프 주유소. 여러분이 차량을 가지고 셀프 주유소 주유원이 기름을 넣어준 게 아니라 셀프 주유기가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는 셀프 주유소 가시면 여러분들이 기름이 조금 더 싸긴 하죠. 싸다 보니까 셀프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 차량을 갖고 셀프 주유소가 있는 위치 그 주유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셀프 주유기가 있고 셀프 주유기 옆에 주차 구역을 그어놨죠. 그러면 주차 구역에다가 여러분이 차량을 세우고 구역된 범위 내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어떻게 돼요? 그 셀프 주유기에 카드 익히는 등의 금액을 등등등의 절차라고 어떻게 돼요? 셀프 주유기에서 주유기를 뽑아서 그 주유기를 열고 거기에 기름을 넣죠. 그거 똑같습니다. 결국 요건 뭐냐면 고정형 충전기랑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한 고정형 충전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기를 충전하는데 여기는 이 셀프 주유기 모양하고 거의 100%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셀프 주유기 모양과 동일하고요. 일단 이 주유기에 전기를 충전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차 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주유소에 여러분이 그 기름을 넣으실 때 셀프 주유기 생각하시면 충전기 맞고요. 충전기 앞에 그 구역이 되어 있는 그 계속 차를 세워 놓으시면 거기에 전용 주차 구역이다. 그래서 여기 이 셀프 주유 생각하시면 2번은 기억하실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은 행위도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대표 회의 동의 후에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시장 군수장장에 신고하고 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부분들. 지문은 지금 몇 가지 쭉 정리가 되는 형태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허가 신고 이제 뭐까지 마무리된 거죠? 신고 기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기타 다른 이 지금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조금 한두 번 더 들여볼 부분이 용도 변경. 1번에 지금 1번에 용도 변경에 있어서 그중에 어디? 다번입니다. 이 다번을 조금 여러분이 주의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읽어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 좀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내용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신고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고 기준. 자, 신고 기준을 정리했고요. 신고 기준을 정리했고 지금 지문에 보시면 자, 문제 한번 잠깐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정리했으니까 부분들은 신고 기준 중에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보시면 그러면 방금 이제 신고 기준을 정리했었고 보시면 자 신고 기준을 지금 1번부터 용도 변경부터 중축 중소까지 정리했었는데 자 신고 기준 중에 보니까 그 지문 중에 지금 이러이러한 행위면 자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일련의 이와 같은 행위라면 플러스 이 행위 요건을 갖추고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봤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 대표회의예요. 자, 그럼 이제 방금 신고 기준을 정리했던 지문 중에 여기다가 물음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주었을 때 뒤에 동의권자가 누가 나와요? 입주자 대피 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습니다. 뭐 그중에 했던 게 여기는 했던 게 중에 하나가 물음표에 예를 들어서 이 계단의 단층을 철거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이동 중개 뭐 그 설비를 뭐 파손 철거 중축 중설이라는 질문을 주거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 뭐 고정형 충전이나 충전 전용 주차구를 설치했다 등의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질문을 주고 뒤에 동의권자 누가 나왔다? 입주자 대피 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으면 뒤에 플러스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고 이 동의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구조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만 하고 가능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때 입주자 대피 회의가 손을 들어줬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뭐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 나와서는 안 되고 일단 이것도 이제 보면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피 회의가 지금 이 행위 허가 신고 관련 혹시 질문 중에서 입주자 대피 회의 동의권이 필요하다면 뒤에 플러스 마지막 절차 중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를 받아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는 뭐만 나옵니다. 이때는 신고만 나옵니다. 신고. 허가 나오는 건 무조건 100%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질문을 주었을 때 여기 주어지는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주고 입주대표가 동의권으로 나왔다면 뒤에 시장구조청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만 하면 되냐 했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신고만 나와야 돼. 신고만. 허가 나오면 그 질문을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통점 하나 그것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 정리합니다. 자, 문제 번호 3번. 현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 문항 번호 3번 잠깐 보실까요? 3번 잠깐 보죠. 3번. 3번에 보시면 법령상 공동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중에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신고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지문에 좀 전에 이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뭘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허가 신고에 관한 그 두 개 박스 중에 이 허가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지문을 풀어가시기 전에 이 주어지는 행위 중에서 무슨 기준만 정하고 있더라? 허가만 정하고 있는 이 행위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 뭐가 있었던가요? 개축, 재축, 대수선, 그리고 개체 재선하고 용도 폐지하고 세대금융 공동택이 있었죠. 그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만 나옵니까? 허가만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지는 문항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 보셨을 때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고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지문에 입주자 공유하는 봉위설의 철거 지금 문항 1번 지금 입주자 공유하는 봉위설의 용도 변경이 일단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신고 기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2, 3, 4, 5는 다 뭐를 허가죠. 그래서 진짜 이 철거는 지금 파손 철거에서 철거는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허가도 다 있기 때문에 일단 3번, 2번도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신고 기준, 이 허가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철거도 이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공유한인 봉유설의 용도 변경. 나머지 2, 3, 4, 5는 뭡니까? 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1번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라면 네, 하나 정리하고요. 일단 2번, 3번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 신고를 구분한 문제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문제 문항 번호 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2번 한번 2번까지 일단 한번 정리하고 2번 보죠. 2번 갑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2번 아직 허가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자, 2번에 가보니까 자, 법령상 공동택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번부터 쭉 해서 5개 문항 중에
지금 여기 2번의 문제 여기는 소수령으로. 그래서 여기는 소수령으로 문제 지문을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수령으로 문제를 풀어놓고서 그 소수령을 풀어진 지문 중에서 옳고 그름을 골라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5번 중에 지문을 정리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이 허가 기준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한번 읽어보고 가죠. 1번. 용도 변경의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1번. 2번. 용도 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택의 전유 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3번. 공동택의 개축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4번.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봉유시설의 대수선에서 내력벽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에서 나와 있죠. 여기 근데 1번부터 4번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5번을 가보니까 5번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피회의 동의를 얻은 후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문은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이 신고 기준을 정리할 때 신고 기준 중에 뭘 했었던가요? 신고 기준 중에 어떤 행위를 두더라도 뒤쪽에 누가 나왔다? 입주자 대피회의가 동의권 따라 나왔다면 뒤에는 시행구조는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고 행위 변경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2번의 정답이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틀린 이유는 뒤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허가가 뭘로 바뀝니까? 허가가 이게 뭘로 바뀌어야 맞죠? 이게 신고로 바뀌죠. 왜냐하면 입주자 대피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온 것은 예외 없이 뒤에 뭐가 필요하다? 신고하고 행위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2번에 5번에서 그 5번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소수령의 그 5개 쪽 아직 1, 4번은 그 정확한 여러분 정리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여와 연계해서 한번 보려고 지금 확인한 건데 전체적으로 소수령으로 풀어 쓰는 지문 중에 이와 같이 요건, 허가 또는 신고를 바꾸어 낸다거나 아니면 동의 요건을 바꾸어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령의 문제가 조금 어떤 지금 현재 3번의 지문보다는 이런 유형보다는 2번과 질의가 전체적으로 허가 신고를 소수령을 풀어놓고서 허가 신고를 바꾼다거나 또 동의 요건을 바꿔내는 문제 유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는 일단 동그라미 2번은 5번이 X인 이유는 보신 대로 허가가 아니라 뭘 하면 돼요? 신고하고 행위 변경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신고를 맞춰서 이제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신고를 정리했으면 이제 신고를 정리하고 마쳤습니다. 신고를 정리했어요. 네. 그럼 이제 신고를 정리했다면 나머지 행위 변경은 이제 뭘로 갑니까? 그래서 신고를 마무리했다고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무슨 기준으로 가죠? 허가 기준입니다. 자, 허가 기준이 또 보시면 시험을 내는 포인트를 이제 허가 신고를 구분하는 걸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허가 기준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일단 이 허가 기준은 어디에다 이걸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럼 이따 이 허가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누군가는 손을 들어줍니다. 동의권은 누가 갖습니까? 이 동의권은 첫 번째 누가 갖습니까? 입주자만 갖는 동의권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누구도 동의권을 가져요? 입주자 등이라고 그래서 입주자 등이 포함됐다는 건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입주자만이라는 건 여기는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고 누구만 갖는 권리입니까? 입주자만 갖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입주자든 입주자 등이든 동의권 행사 관련해서 뒤쪽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이라고 했을 때 동의 요건은 여러분이 또 뒤쪽에 뭐예요? 2분의 1인지 또 이게 3분의 2 이상인지를 또 이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뒤쪽에 이어서 가보자.
이게 일단 여러분 이게 9번이 됐다면 뒤쪽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 뭘 정리하시냐면 이때는 여러분이 동의요건 여러분이 입주자가 될 수 입주자 등재했는데 그 동의요건 얼마 크게 봤을 때 2분의 1인지 또는 등이 얼마 요건인지 3분의 2 이상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허가 기준을 조금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다.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리해서 담을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허가 기준 여기 특정의 이 허가 기준에 관한 용도 변경법에 따른 대상의 지문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문에 동의 요건은 입주자 2분의 1 또는 3분의 1가 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또는 입주자 등의 3분의 1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행위 변경에 따른 대상 개소별에 따라 등이 들어간지 빠지는지 들어가고 빠졌다면 동의 요건 얼마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좀 전에 문제 지금 2번 문제 2번에서 뭐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왔듯이 1, 4번에 관련된 지문 보시면 여러분이 주어지는 행위 변경별에 따른 개소별에 따라 동의 요건이 다른 걸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르게도 문 이르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은 허가 기준 쪽에 좀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기준을 정리하고자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동의 기준 관련해서 허가와 이 허가 기준을 정리할 때 동의는 동의권에 관한 입주자 등인지 아니면 그게 정리가 됐다면 관련 동의 요건 2분의 1인지 아니면 그게 3분의 2 이상인지 그걸 하나 정리하시는 걸로 보죠. 좀 쉬었다가 현재 박스표에 나와 있는 그 표의 좌측에 허가 기준을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허가 기준 정리하시겠습니다.